옆에 보면은 쭉 39번 보겠습니다. 39번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건축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까 자산도 그랬죠. 재건축이 지금 막 사업시행 인가도 오고 조합은 설립되고 사업 인가 오고 관리처분 계획 임박하고 이런데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지금 여러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되고 관리처분 인가되고 뭐 중간에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입자가 막 들어옵니다. 변동이 생겨요. 그럴 때 임대차 보호법이 되는가 이걸 해놨는데 그거는 결론은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이냐 이후냐 따져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이면은 잘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이면은 주임법에 적용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들어오면은 여러 석 달 만에 처분한다고 처분을 해야 되지. 나는 주임법 상임법에 따라서 뭐 2년 5년 뭐 10년을 살다 가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주임법하고 상임법의 특별법이 또 이제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그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재건축 아파트에 동신 아파트 월계동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위 부동산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 진행을 해서 이사해야 될 조건 없이 이사하기로 한다. 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거든요. 전이라서 2년. 이제 이런 걸 좀 유효할 수가 있어요. 2년은. 그러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뒤에 들어온 사람은 예로 2년 캐나도 2년을 안 치우고 6개월 나와야 상황이 벌어지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임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30일에 요거 받아야죠. 임대차 계약 신고 필적. 아시겠죠? 요거 안 하면은 또 시끄럽습니다. 전세를 2억 3억 주고 또 요거 신고하고 필적을 받아놔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 해놨죠? 6개월만 뜯겨버려서. 집주인이 돈을 3억 안 줘요, 전세를. 뜯기고 나왔습니다. 쫓겨서 집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옛날 주택에 은행에 돈을 3억 건전화 해놨어요, 내가. 해놨는데, 이제 이주 철거하면 시작이 다 부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 이제 입주권이 됐다가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새 아파트에 옛날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옛날에 3억 주고 건전당을 잡아놓은 사람이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다, 얘기입니다. 아니고, 법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상황,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 사례가 이겁니다. 2020에 3400입니다. 2020에 3400. 자, 이거 봅니다. 상일동에, 고덕 상일동의 아파트가 이게 전용이 25평입니다. 이제 17억이 떨어졌죠. 떨어져 좋은데, 이제 수강생이 이제 관심이 보는 것 같아요. 보는데 임차는 없어요.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잘 보면 이게 있습니다. 건조당이 있어요. 우리는 건조당이 2015년도에, 여기 보면은 2020년 6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해가지고 이 날짜가 아니고 5년 전으로 소급해 줍니다. 5년 전으로. 이 나왔죠? 5년 전으로 소급합니다. 이게 등급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은행에서 3억 5,200을 옛날에 2015년도에 설정을 해놨는데 2020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 고시 해가지고 이 설정을 이 날짜에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묵은 설정을 연결해 준다. 그럼 옛날에 대학령 임차인이 3억이 있으면 3억을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돼도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떨어졌는데 뭐 얘는 은행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방송 듣기 하고 쭉 되니까 뭐 은행에서 건전당했다가 겸해놓고 이건 별 문제는 없죠. 근데 임차인은 혹시 지금 전입은 없어요.
전입은, 전입 세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번져 틀리겠죠.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번지고, 요거 새 아파트에는 이게 전입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할 때 여기에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럼 맨날 설정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대항력도 같이 가야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요. 도정법의 87조에 보니까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해가지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은행의 건저당권 이런 권리하고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이 아파트에 설정된 거로 본다. 이런 특별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아주 겁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일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시아파트에 지금 전입자가 없잖아. 지금 현재 없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있다가 쫓겨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뭐 미국 가지고 어쨌든 자우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돈을 못 받았대요. 그럼 이 사람은 쫓기로 어떻게 해서 그럼 니는 3억이고 5억이고 그러면 낙동강 오래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요 도정법의 87조를 보면요. 도정법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도정법이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 말이죠. 이 아닙니다. 도정법 너무 가깝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87조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건저당권 이런 것들을 옛날에 있는 거는 그대로 끊고 간다는 말입니다. 뭐 샤아파트에 연결해달라고 뭐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는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 생기고요. 근데 요거를 우리 수강생이 아파트 10억을 자녀한테 정렬해 주면 어떻나 이 물어봐요. 정렬. 그래서 내가 또 정렬해서 자 정렬세를 보니까요. 이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 일단 기본되거든요. 자 이거 아파트를 사는데 이제 한 3, 4살 먹는 딸이 있는가 봐. 딸한테 사주고 싶은데 10억을 정렬하면은 자녀들은 이제 5천만 원 기총제돼요. 부부는 6억이지만은 자녀는 5천만 원 빼주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정렬세율이 1억 이하는 10%고 10억 이하면 뭡니까? 6천만이죠. 30% 빼기 누진공제가 6천만입니다. 6천만원. 다시요. 10억 이하면은 곱하기 30% 누진공제 마이너스 6천 됩니다. 6천. 자, 그래서 10억에서 일단 5천 빼고요. 9억 5천 가지고 30% 곱하고 누진공제. 여기 누진공제를 6천을 빼니까 2억 2,500 정도 정렬세. 정렬세. 자, 대강 해봅시다. 우리가 10억 정자면은 몇 프로라고요? 2억 2,500. 막 그 정도 세금을 좀 내놔야 된다. 작은 건 아니에요. 자, 다 끝났죠? 근데 하나 봅니다. 이게 분양, 자, 여러분 교재는 없을 거예요. 한번 붙어봅니다. 분양 신청 공고해가지고, 요게 지금 아까 신을 2구역에 있었어요. 그 조합장이 분양 신청하래요. 그럼 신을 2구역은 보니까요. 요거는 분양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아까 2019년 뭐 추석 때 되고 올해 2021년 5월 달에 사업식인가 나왔어요. 사업식인가 나하고 3개월 뒤에 분양 신청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원래 4개월이나 해야 되니까 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이 되고 나면은 어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감정도 하겠죠. 감정도 하고 분양 신청도 받고 막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철거가 막 되고 이제 그래서 이 5층짜리 정비구에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날 이사 정부대책의 현금 청산.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틀 보면요. 현금 청산 공포의 빌라가 거래 절벽이다. 이사 정부대책 이후에 재개발 대상 지역의 매입주택은 대부분이 현금 청산. 지금부터 거래되는 거는 빌라 같은 거 특히. 예로 이제
전철역 옆에 있는 빌라다 샀다 말입니다. 샀는데 시세를 많이 줬는데 이 현금 청산되면 안 좋은 거죠. 그 사는 목적은 아파트 분양받겠다 이런 목적인데 정부에서 공공주도 개발 사업주로 승인되면 시세보다 헐값 쫓겨나고 예정지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물고 뜨는 점이 아쉽다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한국 부동산 뉴스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현금 청산과 부동산 거래 위축해 가지고 주 내용 그겁니다. 주 내용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현금 청산이 되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서울에 그게 안에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거 연립 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되면은 아파트 분양권이 안 되고 뭐 된다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 정비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고 막 민간끼리 여러 만평을 가지고 이래 한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금 청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이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 요거는 한번 들어가 쭉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조래, 신조래, 요것도 따져야 되고요. 서울은 좀 복잡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이제 어렵고, 정답은 누가 준다고요? 정답은 조합하고 관공사 두 군데 물어봐야 돼. 그래갖고 물어가지고 딱 답을 받아야 일치가 되면은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또 조합도 틀 수가 있겠죠? 관공서 일치하는데 조합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합마다 조합원들 그 직원들이 실력이 들쭉날쭉하거든 그거 보면. 여하튼 새로 가버리고 오래된 사람은 새로 가버리고 또 신참이 왔어요. 잘 모르는데 아 맞습니다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으니까 구청에 시청에 조합에 물어보시고 하는데 오늘은 막 특이하게 재개발 재건축지의 경매낙찰 이래서 했는데 막 도움이 되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또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초로 해서 또 찾아보세요. 계속 자기 동네 그죠? 찾아보고 이제 다음에 그런 물건이 정비구에 놓으면은 이제 아까처럼 파일도 엑셀 파일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구역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럽니다.